어머니 비밀번호 바꿨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파트 복도에 서서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반찬 봉투는 바닥에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무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한 냄비.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익숙한 레시피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번 주도 바쁘겠지.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습니다. 손주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반찬통에 음식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정말 힘들게 산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면 금방 피로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옆에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손을 도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남편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강해. 딸아이가 어릴 적 했던 말입니다.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웃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자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응, 나야. 지금 집 앞인데 문이 안 열려. 아, 죄송해요. 비밀번호 바꿨어요.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반찬 봉투가 발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 아, 죄송해요. 바꾼 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손주는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깐만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괜찮아. 손주를 건네받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와서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녁까지 올게요. 죄송해요. 다시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손주와 둘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지? 반찬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집으로.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는 제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찬 봉투는 옆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하지만 오늘은 손주가 함께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손주를 재운 후 부엌에 앉았습니다. 반찬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담았던 음식들. 이제 제 냉장고에 들어갈 음식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괜찮아? 응. 괜찮아. 오빠 부부가 너무했네. 비밀번호 바꾸면 미리 말해야지. 바빴나 봐. 이해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한마디 없었다는 것.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말에 딸을 만났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 오빠 며느리가 엄마가 갖다 준 반찬 버렸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웃 아주머니가 봤대. 쓰레기 봉투에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며느리 입장도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찬을 잘 안 먹잖아. 그리고 그리고 뭐?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나 봐. 엄마가 자주 오시는 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알아. 근데 며느리는 간섭으로 느낄 수도 있어. 특히 집에 갑자기 오시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였습니다. 빚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배달까지 뭐든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엄마가 학교에 오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와? 아들이 초등학교 때 물었습니다. 엄마가 바빠서. 미안해. 운동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남편 혼자 갔습니다. 아이들 생일에는 케이크라도 사주려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이들도 무사히 자랐습니다. 대학을 보내고 취업을 시켰습니다. 결혼식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비밀번호 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괜찮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죠. 그리고 반찬 말인데 혹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하고 있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갈게. 그리고 자주 안 갈게. 어머니, 그게 무슨... 너희도 바쁜 거 아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거 엄마가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통들이 냉장고에 가득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이웃 할머니께 나눠드렸습니다. 이걸 언제 다 만들었어요?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아드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글쎄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손주를 위해.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부담이었을까? 쓸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시 간섭은 아니었을까? 도움이라고 여긴 것들이 실은 부담은 아니었을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내일 딸에게 다시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을 더 들어봐야겠다고. 그리고 아들 부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하지만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배고파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집에서 식사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지. 며느리가 꼭 모시고 싶대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다는 것.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반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만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응. 왔어.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듯한 포장 용기들이 보였습니다. 직접 준비하느라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요즘 바빠서. 그냥 주문했어요. 아들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주는 아직 낮잠 중이었습니다. 셋이서 마주 앉으니 더 어색했습니다. 드세요. 며느리가 수저를 건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그랬구나. 미안해.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 말인데요. 고맙긴 한데 저희가 요즘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서. 버렸다는 거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웃분이 보셨더라. 쓰레기 봉투에 반찬통 그대로 들어있는 거. 어머니, 그게 괜찮아. 내가 생각 없이 자꾸 갖다 준 게 미안하구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 너희 방식이 있는 거지. 나도 이해해.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자주 오시니까 부담스러워요. 부담. 저도 일하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면 신경 써야 하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온 건데. 그게 저는 도움보다는 간섭처럼 느껴져요. 간섭.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힘들까봐, 손주 돌보기 힘들까봐 그런 건데.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걱정이 되어서 사랑해서 그랬던 것인데,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며느리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난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알아. 근데 오빠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어. 신혼부부잖아. 신호는 무슨. 애도 낳았는데. 그래도 아직 적응 중이야.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거리 두고 싶은 거야. 거리.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그건 엄마 세대 얘기고.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다 달라. 시대가 변했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던 시절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부러운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하지 못했던 것을 며느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 너무 나섰던 걸까? 아니면 자식들이 배은망덕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거리를 둬야 하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무엇이 남을까?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저 남처럼 지내야 하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오늘 많이 속상하셨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 생각 안 하고. 괜찮아. 어머니, 저희도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 하지만 그 길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아이 돌잔치요.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이제야 말씀드려요. 그래. 갈게.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데? 돌잔치 전날 아이를 하루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데려와. 금요일 아침 아들이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괜찮아. 천천히 해. 아들이 떠난 후 손주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웃었습니다. 통통한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손주를 눕혀놓고 함께 놀았습니다. 딸랑이를 흔들어주고 깍꿍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아이가 잠든 사이 부엌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힘드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키울 때는 밤새 안고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주가 깨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안아 올렸습니다. 달래고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고 있으니 피곤함이 잊혔습니다. 작은 손가락, 보들보들한 피부, 천진난만한 눈망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녁 8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기 괜찮아요? 응. 잘 있어. 걱정 마. 죄송해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아니야.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 고마워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앞으로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도움 필요할 때. 그래.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이 손주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오늘 돌잔치에 꼭 오세요. 중요한 자리니까. 그래. 갈게. 오후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 내가 당연히 해야지. 저기 앉으세요. 제일 좋은 자리 준비했어요. 상석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이.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실수도 많지만 천천히 배워가겠습니다. 어머니도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아들, 며느리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작, 존중하려는 시작. 일주일 후 며느리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오실래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그래. 좋지.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 맛이 그리워요.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운 시간을 지나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손주를 안았던 그날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고맙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편지가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밖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김장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 와, 토요일 아침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나갔습니다. 재료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배추와 양념 재료를 꺼냈습니다. 잘했네. 부엌에 나란히 섰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속을 채웠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잘하고 있어. 손주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김치를 담그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에 너무 예민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일도 바쁘고 애도 키워야 하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오시면 부담스러웠어요. 집도 정리 안 돼 있고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알아요, 이제는. 어머니가 저희 걱정하셔서 오신 거였잖아요. 며느리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간섭처럼 느껴졌어요. 제 공간이 침범당한다는 기분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너만의 방식이 있었구나. 네. 근데 애를 키우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이. 며느리가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컸을 때 저도 어머니처럼 걱정할 것 같아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럴 거야. 자식은 평생 걱정이거든. 점심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것들, 나도 미안해. 예. 너희 방식을 존중하지 못했어. 자꾸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방식도 맞아요. 다만 저랑 다른 거였어요. 그래. 다른 거지.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첫걸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저는 저대로 살아온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김장 다 했어요? 응. 너희 집에 가져갈 것도 담아뒀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어. 그래? 잘했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지? 아들이 농담했습니다. 너도 이렇게 컸어. 기억나요. 엄마가 맨날 먹여주셨잖아요. 이제 내가 아빠가 됐네. 아들이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처럼은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진심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가로등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와 나눈 대화, 아들의 따뜻한 말, 손주의 웃음,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씩 맞춰가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주는 것.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식은 제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다는 것. 제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거리를 두되 멀어지지 않기. 그게 답이었습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다가가는 것.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되 강요하지 않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어요. 남편이 매일 먹어요. 다음에 또 배우러 갈게요. 웃음이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기다릴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변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몇 달 후 설날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떡국을 끓여 상에 차렸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손주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주. 다 컸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아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옆에 계셔주세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새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이야기. 그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